한이 돌잔치 직후 토코 세리는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심지어 오범수조차. 한이의 돌잔치가 끝나고 토코 세리는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마치 예고라도 한 듯 파티가 끝나자마자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한이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작은 머리핀만이 세리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오범수는 처음엔 단순한 기분 전환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 불안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세리는 누군가에 의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세리의 부모 토코탁과 장미애가 있었다. 토코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범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는 술도가의 후계자였던 시절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남자가 아니라 상류층과 혼인을 통해 가문의 위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남자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장미애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LX 호텔의 후계자 한결과 토코 세리를 정략 결혼시키는데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다. 세리는 LX 호텔의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철학이었다. 오범수? 처녀 딸을 이혼남에게 보낼 순 없다는 것이 장미의 명분이었다. 돌잔치 며칠 전부터 장미애는 은밀히 계획을 세웠다. 돌잔치 당일 세리를 호텔 로비로 불러내어 급하게 연출한 급작스러운 가정사 문제를 운운하며 파티에 가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세리는 거부했다. 그날의 돌잔치 난입은 어쩌면 장미에게 일종의 패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 며칠 후 토코탁과 장미애는 세리를 급한 가족회의라는 명목으로 별장으로 불러냈고 핸드폰을 당분간 생각을 정리하라며 빼앗았다. 사실상 강제적인 감정 정리 시간이었다. 세리는 부모의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명백한 감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세리에게 말한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넌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자산이야. 그러는 사이 한결은 뜻밖의 선택을 한다. 그는 직접 오범수를 찾아간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세리가 사라졌어요. 당신도 모르죠? 그럼 나랑 손잡읍시다. 한결은 세리를 사랑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집착도 아니고 소유욕도 아니었다. 오히려 한결은 세리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그녀가 선택한 사랑을 외면하지 않았다. 세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얻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래서 오범수에게 세리를 함께 찾자고 제안한 것이다. 오범수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두 남자의 동맹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편 별장에 머물던 세리는 부모의 눈을 피해 몰래 외출하려다 실패한다. 토코탁은 강하게 말한다. 범수 같은 남자는 널 책임질 수 없어. 호라비에 아이까지 있는 남자야. 너 하나 바라보는 것도 사치야. 하지만 세리는 되묻는다. 그럼 책임질 수 없는 건 아빠였던 당신이잖아. 난 엄마 아빠의 삶을 담고 싶지 않아. 장미애는 딸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울컥하지만 쉽게 물러서진 않는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한결을 별장으로 불러들여 세리에게 직접 고백하게 한 것이다. 세리야, 나 너 정말 좋아해. 네가 날 선택하면 우리 부모님, 우리 회사 모든 게 널 지지할 거야. 난 널 절대 외롭게 두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 말은 세리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곁에 있었던 단정한 청년 한결. 세리는 그의 진심을 알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오범수가 별장을 찾아온다. 그는 문 앞에서 세리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말한다. 나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너 없인 한이도 못 웃고 나도 못 웃어. 한결씨가 널 지켜줄 수 있다는 말 믿어. 하지만 나도 너를 평생 지켜주고 싶어. 네가 선택한다면 나 오늘 여기서 물러나겠다. 하지만 내 진심인 날 향하고 있다면 난 끝까지 널 기다릴게. 세리는 밤새 고민했다. 눈을 감아도 한결의 진심과 범수의 고백이 교차했다.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감정, 사회적 시선과 진짜 사랑 모두가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날 조용히 짐을 챙겨 별장을 나섰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의 선택을 향해. 그녀는 어디로 향했을까?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졌을지도 몰라. 토코탁은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패착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별장에서 빠져나온 토코 세리는 먼저 한결에게 간단한 쪽지를 남겼다. 미안해.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난 거야. 그리고 그녀는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단세 글자. 하지만 오범수는 단박에 알아들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토코탁과 장미애는 허겁지겁 별장으로 도착했지만 세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있었다. USB를 연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거기엔 장미애가 한결 부모와 나눈 정략결혼 관련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결혼만 하면 세리 앞으로 주식 일부 넘기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LX 호텔과 손잡으면 우리도 다시. 그 대화는 완벽한 증거였다. 한결은 그 음성 파일을 듣고 크게 실망했고 부모는 아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결국 한결의 아버지는 톡코탁에게 전화해 이제 우리 아이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며 결혼 계획을 철회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세리는 SNS에 익명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딸을 자산처럼 거래하려 했던 부모의 이야기였다. 명확한 실명은 없었지만 드라마틱한 전개와 디테일한 묘사로 인해 사람들은 이 글 속 딸이 토코세리일 것이라고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늘었고 토코탁과 장미애는 그날부터 어디서든 수군거림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세리와 봄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오범수는 잠시 교직에서 물러나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고 세리는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음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한이는 세리의 곁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지 않아? 한이의 말에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장미애가 다시 나타났다. 딸을 다시 데려오려는 마음보다는 체면을 회복하려는 욕심이 더 컸다. 그녀는 지역 유지인 세리 외할머니를 움직여 세리가 운영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이미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세리를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었기에 반발이 거셌다. 주민들의 반대 청원이 시청에 전달되었고 오히려 지역 뉴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음악 선생님으로 세리가 조명되게 이르렀다. 이 소식을 본 토코탁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세리의 인생을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술도가 근처 벤치에서 혼자 앉아 세리의 어린 시절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손을 흔들며 웃던 그 아이는 지금도 똑같이 사랑을 믿고 있었다. 며칠 뒤 토코탁은 세리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더라. 그 녀석 오범수 처음엔 싫었는데 가만 보니까 네가 웃더라. 그 웃음이면 된 거지. 세리는 아버지의 말에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근데 장미애는 아직 몰라. 너 그런 거 알지? 네 엄만 시간을 좀 줘라. 장미애는 여전히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도 세리에게 조용히 전화한다. 한이는 잘 지내니? 그것이 장미애가 보낸 첫 번째 화해의 신호였다. 하지만 그날 밤 세리는 낯선 이의 전화를 받는다. 독고세리 씨 맞죠? 당신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신라주조 지분 관련 문제로. 다음 이야기는 세리가 또 한 번 넘어야 할 가문이라는 이름의 벽과 마주한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리의 진짜 자리는 어디인가?